안녕하십니까, 정지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는 뭐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. S&P 500이 0.57%, 나스닥장이 1%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.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.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망스러운 실적이 발표가 좀 됐습니다.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닷컴, 엔비디아, 그다음에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나스닥 시장이 1% 가까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오늘 저녁에 발표하죠. CPI의 눈치 보기가 지속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도 일단 박스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CPI 결과에 따라서 이 자리대가 좀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 차례 밀려서 바닥을 만들어 가느냐, 요게 좀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, 나스닥 시장도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고, S&P 500도 마찬가지예요. 나스닥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다우지수도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, 그래도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보게 된다라면,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CPI가 있고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수 주체가 그렇게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수급에 있어서의 쏠림?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, 이들은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섹터와 종목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보게 되는 종목장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데, 수급 자체가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어제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, 최근 들어서 이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강도도 약한 그런 모습이에요, 매수도.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5거래일 연속적으로 일단 외국인 순매도가 좀 나왔죠. 어제 선물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올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. 9조 6천억대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, 이게 과거에는 거의 13조를 넘어섰었어요. 그러다가 지금 3조 4천억 정도는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결국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. 2차 전지 쪽의 변동성도 좀 나왔었고요. 거기에다가 로봇과 인공지능, 뭐 이런 기업들, 이런 섹터들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제법 좀 밀려 내려왔어요. 제법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, 시간적인 투자를 갖고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왜 이렇게 빠지느냐,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과거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.
삼성전자도 지금 아니면 안 돼라고 했다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죠.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. LG전자도 지금 아니면 안 돼.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현대차도 마찬가지죠.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었어요. 비단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. 결국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유겠지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조정이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좀 될 수도 있어요. 이 두 개가 다 함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지금 2차전지 쪽 섹터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그런 종목분들도 있고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. 자, 포스코홀딩스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졌죠.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격을 이제 좁혀 나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포스코홀딩스,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좀 들어가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줘야 될 그럴 구간까지 내려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매도할 자리대는 아닙니다. 지금은 버텨야 될 자리다라는 거.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. 에코프로도 지금 요 저점 자리대죠. 요 자리대를 살짝 하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. 80만 원대 초중반대까지도 보이기는 합니다.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버텨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. 포스코 홀딩스도 좀 마찬가지죠.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박스 구간에서의 이 저점 자리대의 테스트를 하게 될 거예요. 이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 좀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국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.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지수는 움직일 수 있어요.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버티고 있죠.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들이 다시 치고 가는지 아니면 2차전지 쪽이 낙폭과대로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들이 반등의 주축이 되는지 요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들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면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어제 보니까 대체적으로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2차 전지 제법 또 밀려 내려왔어요. 그래서 오늘 바로 반등이 나온다. 뭐 이런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어디에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려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음봉이 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 오후장에 보니까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19만 원짜리대 초반 자리대를 지지하게 된다라면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겠죠. 그러면 로봇주들 같이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반도체도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대장주들이 버티는지 버티지 않는지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면서 종목군들을 좀 선정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동시만기 이후에는 섹터랑 종목군들이
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건 계속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외국인 쪽이나 기관이 매수를 해주려면 이제 실적주들 매수를 해주겠죠? 네, 실적주들이 조정을 좀 제법 받았어요.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거는 실적주들을 좀 매수를 하겠죠? 그러면 실적주들이 제법 좀 많이 밀렸어요. 뭐 SOC 쪽도 마찬가지고 뭐 전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뭐 피팅, 뭐 조선 이런 쪽도 많이 빠졌죠. 거기에다가 뭐 또 다른 부분들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. 자동차 쪽은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결론은 지수는 여전히 박스예요. 지수는 여전히 박스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도 이런 식으로 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2,500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거. 6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. 그러하니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 자리대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매수를 해도 돼요. 이때는 매수를 해도 되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뭐 이 자리대로 뭐 갑작스럽게 막 급등이 나온다. 그러면 이때는 일단은 매도해요. 언제까지? 일단 CPI와 동시 만기 때까지 이번 주까지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. 근데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고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, 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까다로우면 안 하면 돼요. 그냥 좀 관망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막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매매에 대한 충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굳이 막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, 삼성전자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61선 요 7만원, 요 61선짜리 때 지지해주는지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SK 하이닉스 일단 양봉에 브레이크가 좀 걸려줬는데, 밀려 내려오게 되면 뭐 매수관적으로 좀 좋다라는 거, 그 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말씀을 드렸던 AP위성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12%가 넘게 상승을 했죠. 그다음 뭐 보합관료까지 내려왔었으니까 단기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로봇 대장주들, 로봇이라든가 이런 대장주를 보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즉, 요 지금 55만원짜리 대를 살짝 하회했는데 요 61선 좀 지지를 해주는지 요거를 좀 추이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힘든 구간 힘들 내시고요.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영상을 보고 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